거의 5개월?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관심이 가는 매치업이 발표가 됐죠. 또 이제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가 이제 최두호 선수랑 이제 매치업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 산토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산토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딴소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이 진정한 남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 MMA를 수련을 한다. 수련을 해야 이제 진정한 남자의 50%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버샵에서 머리를 자르느냐, 그게 이제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 진정한 남자들은 미용실을 가지 않고 바버샵을 간다. 남성 전용 머리를 하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항상 어디서 하느냐? 홍대에 있는 젠틸로버 바버샵에서 한다. 사실 뜬금없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잘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제가 돈을 지불하고 이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제 작은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니까, 요게 이제 떠 있는 거는 저희 감사함의 표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진정한 남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홍대 젠틸로머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니엘 산토 설명을 시작할 건데, 역순으로 갈 겁니다. 최근부터요, 이거 다니엘 산토스의 최근 시합부터 과거의 시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승패만 나눠져 보자면 이제 승승승패 이렇게 네 가지 시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유준영 선수, 두 번째가 이정영 선수, 세 번째가 벤턴급에서 존 카스타네다, 네 번째가 유일하게 이제 패배를 했던 줄리오 하르세랑의 경기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산토스처럼 중심이 이제 굉장히 앞에 있고 최근에서 이제 신장이 작은 애들은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 산토스를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잃을 것 없는 공격들, 잽이나 카프킥에 노출이 좀 잘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중심이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사실 그거는 뭐 기럭지를 떠나서 내가 기럭지가 길어도 중심을 앞에 두고 싸운다면은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쉽게 노출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되는 만큼 상대방을 좀 받아치기, 때리기가 좀 좋아지는, 뭐 뚫고 들어가기가 좋아지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 1라운드부터 시작하는 거 보시면은 산토스가 이렇게 못 맞추고 바로 카프킥에 다리 한번 노출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다니엘 산토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작은 선수인데 스피닝 공격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공격에 다 조금 타격기는 다 능숙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중심을 앞에 두고 싸우는 사람은 상대방을 케이지로 박아놓고 싸울 때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점을 발휘하고. 근데 이렇게 산토스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케이지로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작은 선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스피닝 공격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피닝 1킥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쫓아가서 백스핀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사실 보면 대부분 상대방의 백스핀에 받아치는 선수들은 없어요. 백스핀 공격에는 대부분 이제 뒤로 후퇴하는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 사용한 거죠. 이미 지금 유준상 선수 거의 보면은 옥타곤 바깥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니엘 산토스 입장에서는 풀어가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은 유준상 선수가 산토스의 과거 경기를 봤을 테고, 그리고 요런 선수를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온 거로, 첫 번째가 카프킥이고 두 번째가 잽인데 둘 다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잽이 유효하게 들어가죠. 산토스의 얼굴에 얹혀요. 돌아 나가고 다시 여기서 잽을 날려주고, 그 다음엔 페이크하니까 산토스가 이제 신경을 쓰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긴 사람 입장에서 제가 중심을 같이 앞에 두고 싸우지 않는 상황일 때, 이제 이런 이제 중심을 앞에 두는 선수, 다니엘 산토스 같은 선수를 상대할 때는 잽과 이제 뭐 프론트킥, 뭐
카프킥 이런 이제 공격들이 되게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지성 선수가 이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요 이제 한 1분 좀 넘었을 1분 반 좀 넘었을 때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한 번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몸섞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토스가 케이지를 등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만들어졌어야 돼요. 요 다니엘 산토스를 조금 더 본인의 게임을 못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산토스의 카프킥 피해주고 잼 먹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션만 줘도 움찔움찔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제 다니엘 산토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케이지를 중앙 점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앙을 뺏기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산토스가 이제 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잽을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앞에 있는 애들은 잽에 잘 노출이 되는데, 이제 실력이 좋은 애들일수록 이 잃을 것 없는 공격들, 잽이나 카프킥이나 요런 거 맞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랑 싸우는 게 졸라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 산토스 같은 스타일들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같이 시합하기 싫은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없다. 이제 선수들을 치고 특히 이제 UFC급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걸 두려워하는 선수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끝판에 거의 있다고 보면 돼서 좀 싸우기가 껄끄러운 스타일이다. 이제 이겨도 좀 깔끔하게 이기기 힘들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잼 맞고 이제 머리 흔들면서 헤드 무브먼트 하면서 이제 들어올 준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애들이 내가 잃을 것 없는 공격을 맞는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중심도 앞에 있고 더 짧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잽이나 카프킥에 타고 들어오는 동작이나 공격들이 굉장히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산토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카프킥 나오는 순간에 같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래 버리면은 내가 좀 신장 차이가 좀 제법 나도 결국에는 이제 따라잡히게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처음은 못 때려도 두 번, 세 번 따라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유주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지금 이 스탠스 보이시죠? 여기서 뒤로 빠져서 요 스탠스. 이거는 사실은 아웃파이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스탠스긴 해요. 공격을 위한 푸더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아웃파이팅을 하려면, 안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산토스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긴 사람들 많이 상대해본 애한테 결국에 잡아 먹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오른손도 사실 얹혔거든요. 세게 얹힌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웃파이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합이 좀 꼬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토스가 그 헤드 무브먼트가 조금 잘 쓰는 편이에요. 머리가 레벨 체인지가 되면서 테이크다운까지 같이 섞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공격들까지 다 섞을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산토스가 제가 보면 근데 테이크다운 능력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유주상 선수도 그렇고 뭐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스타일인데 결국엔 다 넘겼어요. 근데 어찌됐든 패더급에서는 프레임이 딸리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잘 해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유주상 선수 안에서 특히 1라운드기도 하고 테이크다운이 한번 성공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토스가 공격 루트가 되게 많거든요. 테이크다운 하는 척 하면서 왼손 보세요. 시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른손 바로 오버업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앞으로 뒤에 리뷰들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몇 번 드릴 건데, 산토스가 제일 즐겨 쓰는 공격 수단 중에 하나인데, 산토스가 가드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가드도 되게 단단한데 상대방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사실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따져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몸에 완전히 빼겨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 공격 나오는 거 머리 오른쪽으로 흘리면서 왼손 훅으로 같이 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상대방의 얼굴에 특별히 걸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공격이 요렇게 요거 머리 흘려주면서 가는 게 요거로 걸어놓고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게 포문을 여는 수단일 뿐 상대방한테 그 이 첫 번째 타가 직접으로 닿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요 왼손이 되게 거슬리고 잘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길이가 더 긴 사람인데 탕 하고 딱 맞추고 나만 딱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가는 순간에 같이 걸어버리는 거야. 그게 여기에 걸리든 재수없어서 여기 걸리든 상관없이 긴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공격을 날리기가. 보죠?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첫 타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쫓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공격이 되게 능숙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벌어졌을 때
잃을 것 없는 카프킥 날라오죠. 이거 날라올 때 그냥 같이 걸어버려. 바리짝 같이 걸어버리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꼭 얼굴을 때리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 여러분 뭔가 달라짐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분을 넘게 녹화를 떴는데 앞에 11분 빼고 19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요 장면이 이제 유주상 선수가 요 시합에서 이제 굉장히 좋게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이제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워낙 잘 쓰던 체크훅 있잖아요. 체크훅을 해서 산토스를 각을 잘 돌려놨어요. 체크훅을 해서 돌려놨고 여기서 원투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세 번째를 같이 걸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이거는 산토스가 너무 잘한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애들은 이제 펀치를 많이 섞을수록 강점을 발휘하는 애란 말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사실은 처음에 너무 잘했는데 손해를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업라이트 스탠스가 나쁜 거냐?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스타일마다 다른 거고 멀리서 상대방을 지켜보고 내가 카운터를 꽂고 깔끔한 원투를 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바꿔서 머리를 받고 주먹을 3개, 4개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는 중심이 떠버리고 상대방 머리 여기 있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방금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방금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해서 방금 유준상 선수가 원투만 치고 빠졌다? 그랬으면 베스트지. 근데 거기가 아니라 3개를 욕심을 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산토스 같은 애들이 주먹을 많이 거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산토스 같이 크라우칭 스탠스가 되고 중심을 앞에 두고 이런 선수들은 내가 치고 들어가기 너무 좋지만 깔끔한 멀리서 카운터를 때리거나 뭐 깔끔한 원투를 치고 빠지거나 이런 거에는 조금 인앤아웃을 능숙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치에서 감을 좀 얻은 산토스가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잽 반응해주면서 머리 움직여주면서 프론트킥 올라오는 거 걷어주면서 상대방 잃을 것 없는 공격에 바로 타고 들어가죠. 카프킥에 타고 들어가면서 3개, 4개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합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정현 선수와의 시합이 앞으로 다가올 두호영과의 시합과 그나마 좀 유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산토스를 상대했던 선수들이 UFC에서 보면 대부분 중심을 다 뒤에 두고 싸우거든요. 뒤에서 싸우면서 아웃파이팅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정현 선수는 제가 볼 땐 산토스 화력으로 깨부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중심을 앞에 두고 싸우는 스타일은 결국에는 KG 중앙을 점거하는 애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 불이 많이 튀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둘 다 타격가인 경우에. 그래서 시합을 보시면 아까 제가 강점 중에 하나로 산토스의 가드를 얘기를 했었는데 가드 보세요. 이정현 선수 왼손 가드, 오른손 가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애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때립니다. 내 눈에 앞에 배때기가 있네. 배때기부터 가는 거야. 오른손, 왼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토스가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상관없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빼면서 앞손 훅을 거는 능력이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보여줍니다. 이정현 선수 왼손 발이 잘 쳤는데 흘리면서 막아주면서 왼손 훅 걸어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둘이 불 붙죠. 그냥 가는 거야. 머리 빼고 그냥 배때기부터 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뒤로 빠지면 지는 거예요. 방금 같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불튀겼는데 이정현 선수 뒤로 뺐잖아요. 이러면 안 좋아지는 거야. 방금 또 보시면 나오는 앞손 훅 걸잖아요. 근데 그게 얼굴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배뜨기든 뭐 어깨든 그냥 일단 걸리면 되는 거야. 걸리면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서로 앞에 두는 스타일에 있을 때 또 되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점이 스피닝 공격이거든요. 스피닝 공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뒤로 뺍니다. 그러면 이제 체이지 중앙을 점거를 한 거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케이지 중앙을 산토스가 점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뭐 두호용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중심이 서로 앞에 있는데 잽을 치고 이렇게 헤드 모먼트가 좋은 애들한테 잽을 단발로 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서로 중심을 앞에 둘 때. 왜냐면 그나마 이제 아웃파이팅을 뒤에 있는 애들은 때리고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중심 앞에 둘 상태에서 잽을 팍 스티키한 잽을 팍 걸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제 그 걸려버리는 그 포켓 안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둘이 분명히 길이 차이가 날 텐데 같이 맞아요 잽을. 왜냐면 둘 다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아까 이제 산토스가 머리를 오른쪽으로 빼면서 왼손 훅을 거는 거를 몇 번 성공시키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바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드 바로 올라가는 거 지금 보이죠? 머리가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가드가 올라가 버려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헤드 무브먼트의 공격적인 사용이다. 방어적인 사용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잽 거르고 머리 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거르고 빼니까 바로 반응하잖아, 지금. 다시. 거르고 빼니까 바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유려하게 타격하고 스피닝 공격으로 마무리야. 아, 잘해요. 잘하는 선수예요. 또 나왔죠,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앞손 거니까, 여기서 앞손 거니까 왼손으로 또 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머리만 움직여도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쫓아가서 너무 공격 잘했어요. 산토스. 그리고 최도호 선수한테 기대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오른손 카운터 원탑이잖아요. 잽 칠 때 오른손 튀어나와서 너무 잘 맞췄어요.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얘가 맷집도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결국 보세요. 지금 시작할 때 잽에다가 오른손 잘 걸어서 클린히트 맞췄는데 누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중심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 산토스가 우위를 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선수가 헤드 모먼트도 잘 쓰면서 쓸 수 있는 위험한 점이 뭐냐? 테이크다운 시도까지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다. 요 점이 이제 조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2라운드 시작할 때 이정현 선수가 마음 먹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 제대로 힘싸움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힘싸움을 해요. 완전 걸어버려. 맞짱 한번 떠버리거든. 잘했어.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케이지에 산토스를 박아넣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야 이정현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어려웠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헤드 무브먼트 보세요. 따당 걸고 쑥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토스가 머리 움직임 하면서 테이크다운까지 연결.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가 테이크다운 시키기가 쉬운 스타일은 아닌데 산토스가 어느 정도 테이크다운 능력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내에서 프레임이 작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바로 일어서긴 하거든요. 근데 테이크다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오른쪽 머리 빼면서 왼손 훅 걸어서 오른손에 걸어서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가 요 왼손 훅을 지금 이정현 선수한테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 산토스는. 그리고 또 머리를 오른쪽으로 빼면서 요게 이제 타이밍 태클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조금 더 메인으로 준비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작이 지금 보면 좀 커요. 이게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이었거든 방금. 요거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모르고 방금 맞았으면 진짜 모르고 그냥 맞아버리는 건데 이게 동작이 좀 커다 보니까 아마 주먹이랑 같이 나왔으면 충분히 모르고 그냥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헤드 무브먼트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가드가 단단한 선수를 어느 정도 맷집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두 주먹만으로는 이기기가 힘들다. 중심을 앞에 두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내가 화력으로 죽이든가 그 맷집을 뛰어넘는 화력으로 죽이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플링.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랑 마카체프 혹은 찰스 올리베이라랑 사루키안과의 시합에서의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리베이라 같은 경우도 케이지 중앙을 점거를 해야 굉장히 빛을 발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존 카스타네다와의 경기인데 카스타네다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보면은 훌리오 아르세와의 경기를 많이 참고를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헤드킥으로 산토스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딱 맞춰가지고 호랑나비 치게 만들죠. 그래서 끝나나 했는데 다시 좀비처럼 일어났는데 여기서 또 왼손 스트레이트로 땅 다운시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못 끝내. 그러니까 얘가 완전 땡치가 된 거야. 사람을 끝낼 수 있는데 못 끝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쳤지만 헤드킥 다시 한번 성공해서 호랑이 만들거든요. 헤드킥 성공해가지고. 근데 이 세 번을 못 끝내버리는 거야. 산토스가 리커버리 능력도 좋고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은 테이크다운 당해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다시 테이크다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라운드 끌려가서도 겨드랑이 파서 다리 잡고 일어나는 이스케이프 능력이 나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땡치리가 된 카스탄에다가 아웃파이팅이 아니라 도망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잡아먹히는 이렇게 잡아먹혀요. 결국엔 시합이 끝나버리고 훌리오 아르세가 그러면은 산토스를 어떻게 이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리오 아르세는 너무 깔끔한 아웃파이팅을 가져왔어요. 아웃파이팅을 가지고 와서 산토스를 이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서 위로 올라온 헤드킥.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잽을 칠 때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훌리오 아르세가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점을 보면 카스타네다나 유즈 선수와의 차이점을 보면은 아웃파이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스텝을 밟을 때 언제든지 공격이 나올 수 있는 중심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제 산토스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잽 내고 상대방이 쫓아가니까 어떻게 한다. 다시 왼쪽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이러면은 이제 앞판 보고 쫓아온 애를 계속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아웃파이팅 하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잽치고 오른쪽 갖고 먹고 다시 왼쪽으로 가다가 왼손 내고 벌써 빠져 있잖아. 벌써 사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웃파이팅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게 아웃파이팅이거든. 근데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해버리는 순간 바로 먹혀버리는 거야. 이런 애들한테 확실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들어올 때 확 붙어주고. 그리고 보면은 아웃파이팅을 하는 선수가 항상 올바른 공격, 좋은 공격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심이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선수가 그런 중심으로 이제 싸우게 되면은 내가 실수했을 때도 지금 보면 여기서 산토스가 너무 좋은 장면으로 들어왔을 때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이면 이거 KO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너무 견고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아르세가 잘한 모습만 말씀을 드리니까 산토스가 쉽게 잡아먹혔나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르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산토스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단단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격이 필수인 이유가 땅 이것 때도 진짜 제대로 맞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토스 같은 스타일들은 가득을 바짝 올리고 있어도 결국에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공격에 위험하다. 풀가드를 쓰는 선수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먼저 때리고 사라지는 아웃파이팅을 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산토스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패드급 선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르세처럼 뭐그 유서프 잘랄이 약간 요렇게 유사하게 산토스를 패드급에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두 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느낌이 화력으로 맞불을 놓을 것 같진 않고 왜냐면은 뭐 요새 랜드웨어나 카일 랜슨이랑 했던 경기들 보면은 아마 그래플링을 사용을 해서 시합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플링에서 산토스를 완전히 넘긴 다음에 죽여버릴 수 있다면 얘가 야 나 넘어지면 좆되는구나를 심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타격으로도 잡을 수 있다. 산토스가 이제 앞중심을 못 잡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슈퍼보이도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시합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최도 설명회도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만 거의 1시간째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